오늘 수업은 의지의 선형세계 공부해 보도록 하자.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공부하고 있지. 지난번 시간에는 존재의 세계, 그리고 반존재의 세계, 그리고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오늘서부터는 의지의 세계, 그다음에 반의지의 세계, 그리고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형이 되어 있다. 도형. 의지의 세계, 반의지의 세계가 이루는 의지의 선형세계.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다. 자, 다음번 이야기는 의지는 욕망의 구현이다. 그렇지? 의지는 욕망의 구현이다. 이렇게 삶은 의지로 유지되고 구성된다. 삶을 파괴하는지 향상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의지가 삶을 파괴할지 향상할지 그것은 의지가 고려하지 않는다. 욕망 속에서 앞뒤 가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어쨌든 이번 수업에서 우리 삶을 구성하는 두 번째 큰 요소, 두 번째 선형세계,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의지의 선형세계. 좀 키운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 너그러움 중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뭔가 욕구하는 것, 뭔가 욕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재미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지. 그렇지만 의지가 억압된 인간 삶은 무력과 비참을 느끼게 되고 무력과 비참 그 자체인 거지. 그런데 의지를 너그러움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의지가 억압되면 무력과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왜 의지를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수업 시간에 계속 공부해 보자. 인간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끊임없이 구함이 아닌가. 집착과 욕망, 그치? 의지의 세상, 의지의 세계이다. 참, 집착과 욕망, 이 구함의 늪에서 허둥대는 인간 일반에게 의지가 너그러움일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지와 구함, 무엇이 다른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지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함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제부터 이 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한다. 삶은 우리 의지에 의해 우리의 희망대로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의지는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줍니다. 이로써 인간 일반은 더욱 의지를 추구하기도 한다. 우리한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얻어지니까. 그래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인간 일반은 우리 사람들은 의지로 도덕을 창출했고 도덕도 의지의 산물이고 의지에 의해서 법률을 구현했다. 의지에 의한 창조물들은 다시 인간에게 새로운 의지를 창출하게 하여 끝없는 의지의 세계를 재구축한다. 삶은 의지라고 주장하는 생각은 삶은 의지라고 주장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철학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는 의지에 의해서 숨쉰다. 의지작용에 의해 인간은 존재한다.
의지작용에 의해 인간은 존재한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다. 사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 의지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우주의 질서는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삶은 삶을 통제하는 무엇인가의 본질에 의해 움직인다고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들은 믿었다. 절대자, 절대자의 의지, 무언가의 예, 본질의 의지에 의해, 본질의 의지지. 반대로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부동의 평화, 깊은 평정, 내적인 밝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지는 존재와 함께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대한 한 축임은 분명하다. 다시 한번 봐볼까? 의지의 세계는 우리 존재의 세계와 함께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대한 세계의 축 중 하나니까 거대한 축을 구성한다. 의지의 세계가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지의 세계가 구성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욕망의 구현을 위해서이다. 우리 삶은 욕망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 욕망이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우리 삶이 망가지지. 그것이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지 향상시키는지 욕망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의지를 자극한다. 숨을 쉬는 것 같은 욕망이 본능적 욕구일 때 그 욕망 자체는 또 다른 의지이다. 욕망과 의지는 혼동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몇 번인가의 억압의 역사 속에서 의지를 욕망과 동일시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켜 그리고 지금도 현대사회의 자본과 권력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축소되도록 언론과 교육에 의해 의도되고 있다. 이처럼 의지가 분열되면 우리 사람들의 삶은 무너진다. 분열되지 않은 의지를 갖는 자에게만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거든. 의지가 분열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의지가 생성시키는 세계는 왜곡의 세계이다. 왜 그런지 보자. 의지는 세계의 본래 모습을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런 거야. 의지는 태양과 같아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도 항상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며 우리가 의지 또는 의욕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며 이 뜨거움이 식는 순간 삶은 끝난다. 이 의지가 사라지면, 이 욕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생명도 끝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적 의지의 부정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의지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의 부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우리 목표의 중간 과정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의지의 부정은 중간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의지 부정이 우리 삶의 최종점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과도한 욕망과 고함을 부정한다. 그러나 의지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과도한 욕망과 고함은 부정하지만 의지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두 번이나 강조한다. 유약한, 자포자기적 철학적 관조에 기대어 살아있음의 위대한 여정 속 의지를 외면하지 않기. 유약한 철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유하는 삶을, 철학하는 삶을, 자신과 타자를 인도하는 삶을 그리는 사람은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자, 이런 삶을 꿈꾸는 자는 절대로 우리는 유약한 삶 속에 빠져선 안 된다. 의지는 인간 일반에게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지. 의지는 인간 일반에게 삶의 생존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서 인간이 사유 존재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서 적용한다. 그렇지? 의지도 기본 축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기본. 살아 존재하고 있음. 생존은 무엇인가? 생존의 정의가 무엇일까? 숨 쉬고 있음, 감각하고 있음, 생각하고 있음, 행동하고 있음. 보통 수상형식이라고 하지, 수상형식과 다르지 않다. 의지작용은 살아있음의 그런과 다르지 않다. 저편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모든 것은 의지작용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그 모습을 달리한다. 저편에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모든 것은 의지작용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그 모습을 달리한다. 어떤 내용인지 보자. 의지는 그 본성으로부터 본능적 의지. 자, 앞에서 잠깐만. 그래서 의지적인 유무에 따라서 저편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딸아이였다면, 자신의 엄마였다면, 우리가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상황과 그냥 낯선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의지의 유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지작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 의지는 그 본성상 본능적 의지, 감성적 의지, 지성적 의지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의 의지는 소나무 아래 찬바람을 맞으며 현시되기도 하지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따뜻한 봄볕 아래서도 동일하다. 본능적 의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본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로서 첫 번째 본능적 의지지. 본능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는 확대된다. 인간의 본능은 모든 인간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본능적 의지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지 않다. 그 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지. 인간의 일반적 본성은 이 본능적 의지에 의해 판정되며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지. 의지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또는 본능적 의지로서 가치 또한 본능적 의지로서 대부분 결정된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도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엄청난 과학적 발명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평생을 바친 사람, 아니면 쉬엄쉬엄 놀면서 범죄나 저지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취 또는 범죄적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가치는 완전히 다르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본능적 의지의 현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 및 내면 모습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느끼는 처음 감정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본능적 의지는 그 외형적 모습에 그대로 현시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처음 느껴지는 그런 인상, 그런 것들이 본능적 의지의 나타남이라는 거다. 두 번째 감성적 의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능적 의지였지. 두 번째 감성적 의지는 인간의 감성적 욕구를 위한 의지로서 이 의지는 인간을 아름답게 한다. 아름다움은 의지작용으로서의 미와 반의지 작용으로서의 미로서 구분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을 거야. 아름다움은 의지작용으로서의 아름다움, 반의지작용으로서의 아름다움으로 구분된다. 의지작용으로서의 미는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가는 미의 형태. 우리는 매일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종류는 무형일 수도 유형일 수도 있다. 반의지 작용으로서의 미는 자신의 반의지가 만들어가는 미의 형태. 아까 의지작용으로서의 미와 반대지. 뜻을 하겠지만 뒤에 나중에 반의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반의지는 의지할 수 있으나 의지하지 않는 세계이다. 반의지의 세계는 의지할 수 있으나 의지하지 않는 세계이다. 이로써 발생되는 미는 의지분열적 미이다. 이는 의지의 분열이 주는 유일한 긍정적 모습일지도 모른다. 의지가 분열되면서 쇼펜하우어적 의지의 부정이지. 의지의 부정이 주는 편안함, 평온함, 밝음 이런 것들이 의지의 분열이 주는 유일한 긍정일 수 있다. 의지의 분열과 의지의 부정은 좀 다르다. 일단 좀 비슷하다고 보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야. 나중에 다시 의지의 분열과 의지의 부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게 될 거야. 이는 절망을 넘는 파멸적 미이다. 물론 일시적일 뿐이다. 인간의 감성은 좀 더 깊이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감성이 이렇게 쉽게 결론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이는 사회 공간에 대한 기술과 별도로 다른 서에서 이야기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책. 지성적 의지는 세 번째지. 두 번째는 감성적 의지. 첫 번째는 본능적 의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지성적 의지. 지성적 의지는 자기 의미를 사색하고 우주의 원리를 사유하려는 미지의 것에 대한 탐구 의지로 구성한다. 지성적 의지. 중요하지? 인간 문명은 지성적 의지를 통해 발전 가능하며 이 의지 또한 우리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무언가 지적 작용으로서 뭔가 구현하던 실현하려는 의지, 지성적 의지. 우리 인간 문명이 지성적 의지에 의해서 대부분 발전해 왔던
이와 같은 의지를 분류사유함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본질에 조금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의지 부정의 한숨만 내실 뿐. 의지를 사유화할 사유는 생각이지. 생각할사 생각할류. 의지를 사유화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 삶에서의 작용 그리고 그 의미, 그 상호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은 계속 추가 보완될 것이다. 계속 보완할 거야. 종합사회 철학 쪽은 좀 인간의 의지는 제어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가 제어 가능할까? 이런 문제에 부딪힐 거야, 아마. 우리 지성적 본능, 지성적 의지, 감성적 의지, 본능적 의지가 제어 가능할까? 답은 어렵지만 끊임없는 사유와 그 연습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작용은 조절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제어 가능하다.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의지적 요소가 조절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작용이 바로 자신에 의해 그 생성과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의지작용에 의해 바로 자신에 의해 그 생성과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 내가 내 의지를 조절할 수 있음은 내가 생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치? 내가 내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내 의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고통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생존을 갈망하는 의지다. 그치?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고통에 의한 느낌은 생존의 투쟁이다.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고통의 기억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지. 병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지지. 고통이 극대화되면 이를 끊으려는 의지가 생성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의 원인은 무수할 것이나 최후의 순간 죽음을 결정하는 최종 인자는 바로 죽음의 의지이다. 생명의 의지가 되겠지. 생명의 의지, 분열, 죽음의 의지.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죽음의 의지. 우리가 아무래도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결국은 죽는 거다. 깊은 사유를 통한 자신의 의지에 대한 방향성 조절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며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바이지만 의지는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지? 의지는 삶을 참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게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다. 자, 선택적 자유의지 세계 구축이 가능하게 한다.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삶을 단순화하기도 하고 숭고한 자유의지를 구축하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얘기지. 이렇게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사유한다. 이제 우리의 기나긴 사유통합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자, 지금 존재, 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나머지는 인식이지. 존재,
의지, 인식,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 이 만드는 29개, 우리 삶의 세계, 29개의 세상을 공부하게 되는 긴 통합사유의 여정이 시작될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의지의 세계 두 번째 시간, 의지의 세계 두 번째 시간, 독립감정, 동속감정, 근원감정, 유추감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용어가 뭐 공부를 위한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한 용어야. 단순히 뭐 지식으로서의 용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독립감정, 동속감정, 독립적인 감정, 종속적인 감정이 있다. 감정에는 근원적인 감정이 있고 더 이상 그 이유를 모르는 감정이 있고 이유가 유추 가능한 감정으로 나뉜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 상태를 오히려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거야. 이런 용어화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일단 이 독립감정, 동속감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의지의 세계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